네, 은유로운 일정의 장은희입니다. 오늘도 앞으로 한 주간의 일정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현명하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전발 이슈였죠. 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소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수원에 약 25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이후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한 첫 사례로 그 의미와 파급력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국가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시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코 측 발주처인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 간의 계약은 25조 원, 그러니까 4천억 체코 코로나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약 체결은 지난 4일에 체코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성사됐음이 알려졌고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법원 판결과 정치적 변수, 경쟁 국가의 견제 등 정말 여러 난관을 뚫고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양측은 지난달 7일에 계약 체결을 예정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체코 양국의 정부 대표단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프랑스 전력공사 측이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법원에다가 제기를 했고, 자, 현지 법원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하루 전날에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체코가 또 계약이 체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만 체코 정부 이런 상황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법적 판결이 무효화가 되는 즉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내각 차원에서 승인을 완료해 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체코 법원이 해당 가처분 판결을 무효라고 판단을 하자마자 계약이 곧바로 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한수원이 체결한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산업은 100 아니 1000 메가와트급 두코바니 원전 5호기와 6호기를 2036년과 2037년까지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원자로를 공급하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설계, 시공, 시운전 기술 이전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는 전문적이고 고난이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약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전력공사 이렇게 3파전 경쟁 속에서 한국이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이어진 협상의 결실입니다. 자, 우리는 기술력, 가격 경쟁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 등 모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 수주하는 데 성공이 됐습니다. 자, 이번 계약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외교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프랑스와 미국이라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국 기술의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확고히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게다가 유럽 내에서 원전 발주 시장은 매우 까다로운 규제와 투명한 입찰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주는 한국 원전의 브랜드 신뢰도와 품질 경쟁력이 유럽에서도 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체코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죠.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기후 중립 정책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런 체코가 우리 한국을 택했다라는 것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안전성과 친환경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계약 단순한 뭐 수익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원전 산업 전체 중장기적인 전망을 밝게 비춰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술 수출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동반 진출이 가능해져서 수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원전 생태계 전반의 수출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다른 동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폴란드, 슬로바키아, 뭐 루마니아 뭐 등등 앞으로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할 경우 체코 수도는 강력한 레퍼런스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에너지 외교 강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네,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파트너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잘 했고요. 자, 이런 성과는 단지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어진 건 아니겠죠. 정부는 이번 산업에 대해서 외교, 산업, 법무 등 정말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산자부의 이 안덕근 장관은 지난달 계약 무산 직후에도 계약 준비는 이리 완료돼 있으며 법적 문제만 해소되면 곧 체결될 수 있다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 판단이 무효화가 되자마자 한국과 첼코는 사전에 준비했던 계약서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전 준비와 외교적 유연성은 우리 원전 산업의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일정이고요. 일단 제가 쭉쭉쭉 하나씩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내일은 휴장이지만 미국에서 5월 고용 보고서와 비농업 고용,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이 또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고, 자, 월요일은 애플 WWDC 이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발자 회의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실적 발표 대기 중에 있고 미국의 CPI와 PPI 11일과 12일 연달아서 나올 예정이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들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중요하게 생각됐던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WDC 세계 개발자 회의이죠. 이것을 주제로 해서 애플의 현재 기술 방향과 시장 내 입지 변화 그리고 이번 행사 핵심 발표 핵심과 또 이 의미까지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WDC라는 것은 무엇일까? 애플이 매년 6월에 개최하는 개발자 대상 행사입니다. 신제품이라든지 운영체제 업데이트라든지 개발 플랫폼 변화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번 2025에는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0일 새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행사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WWDC는 전년도보다도 규모가 작고 임팩트가 약할 것이다라는 분석 우세한 상황. 애플 내부에서도 이번 WWDC가 AI 분야에서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또 인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행사 자체가 좀 조심스럽게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WWDC 2024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정말 대대적인 AI 도입을 선언을 한 바가 있었죠. 그 전년도에는 비전 프로라는 신개념 헤드셋이 공개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굉장히 좀 조용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다 할 뭐 대형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WWDC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의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iOS, iPadOS, macOS, tvOS, watchOS 뭐 전반에 걸쳐서 비전 프로에서 영감을 받은 반투명한 디자인, 부드러운 곡선 아이콘, 새 UI 구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2013년 iOS 7에 도입했던 이 평면 디자인이 계속 유지돼 왔지만 이번에는 코드명 솔라리움이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전 OS 스타일을 모든 플랫폼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홈 화면 아이콘은 원형으로 바뀌고요. 제어 센터의 인터페이스도 더욱 직관적이고 투명하게 개편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사용자로 하여금 아이폰, 아이패드, 맥을 사용을 할 때 진짜 마치 하나의 통합된 운영체제 안에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려는 애플의 의도라고 해서 가능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또 AI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해부터 시리에 개인화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도 실제 구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WWDC에서 개인 맞춤형 시리 기능이 다시 소개될 가능성 있습니다. 사용자의 대화, 일정, 위치, 메시지, 앱 사용 기록 등을 분석을 해서 보다 맥락 있는 응답과 행동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시리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능은 기술적으로는 온디바이스 AI, 즉 사용자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AI 구조를 의미를 하고요. 애플이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 기반 배터리 관리 기능, 건강 코치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멀버리, 그리고 에어팟 활용을
활용한 이 실시간 음성 통역 기능도 주목할 만한 발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배터리 관리 모드는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아이폰 에어 같은 배터리 용량이 작은 기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멀버리는 애플 헬스 앱과 연동이 돼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AI 코치를 의미합니다. 자, 다만 이 기능은 아직 정식 출시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에어팟 실시간 통역 기능은 아이폰의 번역 앱과 연동이 돼서 상대방 언어를 감지하고 자동 번역을 하고 에어팟으로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 예상이 되며 자, 기존 에어팟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WWDC에서 하드웨어 신제품이 깜짝 공개될 가능성도 일부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비전 프로의 후속작 혹은 스마트 글래스입니다. 정식 출시는 내년이 될 수 있지만 2년 전 비전 프로 공개 당시처럼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맞춘 형태로 티저 공개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번 WWDC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조용한 진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애플은 현재 AI 분야에서 경쟁사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에 비해서 한 발 뒤쳐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오픈 AI는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기술 리더로 자리를 잡았고 구글도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AI 생태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애플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소규모 AI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이 AI 경쟁에서 한 발 뒤쳐졌다라는 이미지를 이번 WWDC에서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도 제기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라는 사람은요. 이번 WWDC가 애플이 AI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행사는 애플의 기술적 우위보다는 사용자의 경험과 생태계 완성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애플은 늘 단순히 빠르게 따라가기보다는 완성도를 높여서 천천히 시장을 선도해온 전략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운영체제의 버전 명명 방식입니다. 기존의 수저 체계 대신 연도 기반의 명명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iOS 19가 아닌 iOS 26, iPadOS 26 등등으로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브랜딩 통일성과 사용자 인지 효율성 향상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정리하자면 WWDC는 이전만큼의 빅 이벤트는 아닐 수 있지만 애플의 디자인 철학에 전환, AI 기능의 점진적 확장, 그리고 생태계 완성도를 다지는 전략을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애플은 단기적으로는 경쟁사에 비해서 AI가 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경험과 하드웨어 연계성에 집중된 장기 전략을 통해서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선도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분기 실적 발표와 AI 관련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실적 발표 당일에 원래 옵션 시장에서는 6.5% 내외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브로드컴 주가 $273 상회할 수 있고 반대로 $240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6개월간 연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가 견조하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AI 반도체, 즉 ASIC과 고성능 네트워킹 솔루션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분야 대표적인 기업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브로드컴도 그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드컴 주가는 실적 발표 앞두고 지난 1년간 13.99%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주요 반도체 기업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이고요. 최근 세 번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평균 6.5%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번 실적 발표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50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브로드컴이 AI 관련 제품에서 견고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AI 반도체 사업부도 안정화를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로드컴은 총 이익률이 무려 76%에 달하는데 매출 성장률은 40%에 이릅니다. 최근 11개월 기준으로 보면 실적만으로도 매우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VM웨어로부터 매출 시너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JP모건과 시장 컨센서스를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7월 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5에서 7% 성장할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 예상 매출 161억 원, 예상치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자,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더더욱 강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시장 컨센서스 48억 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AI 매출이 50달러 정도를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실리콘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브로드컴은 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제품을 대형 AI 클러스터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토마호크 6 스위치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단일 칩에서 초당 102.4 테라바이트의 스위칭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AI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실적과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수의 증권사들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부분의 강력한 성장세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276달러 상향 조정. 멜리어스는 또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부분에서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286달러. 자, 그리고 레드번 애틀랜틱은 인수 전략의 시너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30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미주증권도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브로드컴의 AI 맞춤형 실리콘 기술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분석 기관들이 브로드컴의 장기 성장성에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긍정적일까? 그건 아닙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이른바 좋은 실적 후 하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정책과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 등 외부 변수 역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 발표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좀 장기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브로드컴을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음 새로운 일정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